여긴 롯데월드가 아닙니다. 중국 닝보에 있는 로먼유 파크라는 곳입니다. 오늘은 중국의 이상하리만치 롯데월드랑 비슷하게 생긴 놀이공원이 있다고 해서 그 놀이공원으로 직접 가봤습니다. 저는 오늘 하루 동안 여기서 놀이기구도 타보고 밥도 먹어보고 산책도 해보면서 대체 뭐 얼마나 비슷한지 직접 체험해볼 건데요. 정말 제가 가기 전에 상상했던 걸 뛰어넘는 것들이 수도 없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 놀이공원이 위치해 있는 닝보, 관련된 일을 하시거나 심각한 지리 덕후가 아니라면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대부분일 건데요. 저 또한 세계지도 좀 파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처음 들었습니다. 상하이에서 2시간 정도 기차를 타고 가면 나오는 무려 인구 1000만에 육박하는 도시인데, 관광으로서는 주변에 워낙에 무시무시한 도시들이 많다 보니까 굳이 닝보까지 오지 않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저 역시 닝보에 도착해서 관광지를 좀 돌아다녀봤지만 저를 제외한 외국인은 단 한 명도 보지 못했는데요. 도시 자체도 우리가 생각하는 찐 중국의 느낌이더라고요. 그렇게 닝보에서 하루를 보내고 다음날 대망의 짬 롯데월드에 가게 됩니다. 대체 뭐 얼마나 비슷한지 오늘 정말 심층 분석을 해볼 건데요. 먼저 짬 롯데월드까지 가는 길은 지하철로 연결돼 있는데 근데 지하철이 퀄리티가 뭔가 엉성한데 미쳤습니다. 아니, 수족관이 이렇게 닝보에서 아쿠아리움 내면 안 되겠네. 그렇게 지하철을 내리니까 대반전이 일어났는데요. 잠실 롯데월드는 잠실역에서 내리면 지하철로 바로 연결돼 있잖아요. 로먼유 파크는 연결이 되어 있긴 한데 무려 1.2km를 걸어야 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가는 길은 꽤나 험했는데요. 신호등도 없고 그 누구도 저를 기다려주지 않은 왕복 8차선 도로를 오토바이랑 함께 건너야 됐어요. 이거 가기도 전에 치워 죽겠네. 그리고 입구도 꽤나 깊숙한 곳에 있어서 체감상 한 20분은 걸은 것 같습니다. 잠실 롯데월드가 접근성이 얼마나 좋은지 깨달았습니다. 근데 짬 롯데월드가 속해 있는 동네조차도 잠실 같은 느낌이 났는데요. 쾌적하게 넓은 도로에 솟아있는 건물들, 그리고 뭔가 이상하지만 석촌호수 같은 것도 있었고, 심지어 잠실 올림픽 경기장이 생각나는 뭔가 더 지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이역만리 중국 닝보라는 걸 계속 깜빡깜빡 했습니다. 그렇게 놀이공원에 가까이 다가가니까 석촌호수에서 롯데월드를 볼 때 그 느낌이 나는 뷰가 쫙 펼쳐지는데, 성 옆에 자이로드롭 쫙 보이는 것까지 이거 굉장히 비슷하긴 하더라고요. 참고로 저는 이번 컨텐츠를 찍으면서 단순히 짭이라고 단정 지어놓고 억가를 하기보다는 진짜 대체 뭐가 비슷한지 재밌게 놀아보면서 동시에 냉정한 눈으로 판독을 해보는 그런 입장에서 리뷰를 진행할 겁니다. 근데 이렇게 주변에 물을 깔아둔 것까지 들어가기 전부터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 들기 시작하는, 어떻게 또 절묘하게 뒤 아파트까지 지어져. 그렇게 헤매고 헤매다가 드디어 입구를 찾았는데, 뭔가 꾸러기 마술사 같은 옷을 입고 있는 남자 마스코트랑 80년대 한강 데이트룩을 입고 있는 여자 마스코트, 두 팬더가 저를 반겨주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롯데월드 마스코트 로티, 로리도 정확하게 똑같은 컨셉의 복장을 입고 있더라고요. 다만 중국 색깔을 녹여서 팬더입니다. 근데 저 친구 머리 보니까 갑자기 왜 만두가 먹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입구에서는 삼바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연찮게도 제가 마지막으로 간 롯데월드에서도 삼바 퍼레이드가 있었는데 우연히 너무 겹치긴 하네요. 그렇게 들어간 로먼유 파크의 실내, 왠지 모르게 잠실 롯데월드의 입구와 굉장히 흡사했습니다. 이쯤에서 로먼유 파크의 입장료는 트립닷컴 외국인 구매 기준에서 4만원이었는데요. 사실 이 가격이면 디즈니랜드보단 훨씬 싸지만 우리가 보통 롯데월드를 카드 할인이나 별별 할인을 다 받아서 들어가잖아요. 그거 감안하면 롯데월드보다 훨씬 체감상 비싼 가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결론적으로 이 돈이 단 하나도 아깝지 않고 오히려 적게 낸 게 아닌가 싶었는데요. 그 이유는 뒤에서 나옵니다. 그렇게 도착한 로먼유 파크의 첫인상은 잠실인 줄 알고 집 가려고 카카오맵 켰는데 여기 롯데월드 아니지 하고 머리를 탁 치게 되는 수준의 싱크로율이었습니다. 그런데 느껴지시나요? 이 놀이공원의 오픈 시간은 오전 10시, 그리고 지금도 오전 10시, 즉 저는 지금 오픈런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주중 금요일이라지만 저 혼자 오픈런 했습니다. 정말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마치 지구가 종말하고 300년 뒤에 롯데월드에 온 후세 인류가 된 느낌이 들었달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놀이기구를 타러 갔는데요. 제가 억가는 분명 지향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시작하자마자 너무나도 명백한 증거를 발견해버렸습니다. 가장 먼저 바이킹을 타러 갔는데 제가 분명 여기를 처음 왔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스무스하게 동선을 찾아버린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롯데월드에도 정확히 똑같은 위치에 회전목마와 바이킹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게 다 우연이라면 지금까지 우연이 한 7번 겹쳤는데, 이게 사랑이었으면 이미 손주의 손주 정도까지 보기 가능한 수준의 우연이죠. 그런데 이 바이킹, 롯데월드를 가보셨다면 다 아실 겁니다. 극악의 웨이팅이죠. 한 번 타려면 기본 50분은 기다려야 되는데 이게 웬걸 저 혼자입니다. 그리고 몇 명이 더 오긴 했는데 총 6명을 위해서 바이킹이 움직입니다. 원래 바이킹은 사람 없으면 맨 뒤에 앉는 게 국룰이잖아요. 저는 근데 쫄보, 고소공포증이 좀 심해서 맨 앞에 앉으려는데 그건 또 자존심 상해서 앞에서 한 칸 뒤에 앉았습니다. 저 정도면 나름 용감한 편 죄송합니다. 바이킹은 규모는 작지만 무서운 건 똑같이 무서웠으며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바이킹을 타고 난 옆에 있는 회전목마가 눈에 들어왔는데요. 당연히 저도 나이가 있는데 이걸 타겠다는 건 아니고 한국에서 못 해본 걸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바로 커플 사진 찍기입니다. 한국에서 롯데월드 회전목마는 커플샷 명소로 전국의 모든 인싸 커플들이 다 몰려
불리는 곳인데요. 짬 롯데월드의 회전목마는 그딴 거 없습니다. 아 그냥 집에 갈까? 아무튼 이쯤 되니까 최소 나무위키의 롯데월드 검색은 해봤다는 건 거의 확신하고서 다음 놀이기구를 찾아 나섰는데요. 놀이공원 한복판에 물이 흐르고 있길래 가봤는데 베네치아 투어를 시켜준다더라고요. 와 이거 4만원 내고 베네치아까지 갔다 오면 이미 본전 뽑아버린 건데 바로 타봤습니다. 그냥 오는 배 잡아 타면 되는데 역시 이 배도 제가 전세냈습니다. 그렇게 탄 베네치아 투어 과연 어떤 퀄리티일까요? 빔 프로젝터로 출처모를 베네치아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고 그걸 초속 5cm로 달리는 배에 타서 감상합니다. 아니 이건 욕조에 물 받아놓고 내 폰으로도 할 수 있는 근데 너무 느려가지고 학창시절 5교시 한문 시간 이후로 처음 졸았습니다. 그렇게 나왔는데 실수로 베스킨라빈스 드라이아이스 상자를 물에 빠뜨린 건지 연기가 엄청 나오고 있는 그런 곳을 지나고 트루먼쇼 하늘을 마무리로 투어가 끝나는데 저기 짐캐리 탈출한 것 같은데 그렇게 놀이기구를 약 2개 탔는데 시간은 한 20분 흘러 있었고 여전히 거리에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왠지 들어가면 무슨 일 날 것 같은 나무 페어 같은 게 있길래 무슨 일 나기를 기대하고 바로 가봤는데요. 아 그냥 계단이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디저트 가게를 찾았는데 요 마스코트 친구를 아이스크림으로 만들어놨는데 가격은 한국돈 3,000원. 아 놀이공원 비싼 건 세계 공통이네. 근데 냉동고에서 바퀴벌레를 봤는데 그래도 포장이 빡세게 돼 있어서 뭐 안 죽겠지 하고 먹었습니다. 근데 아이스크림은 먹기가 아까울 정도로 퀄리티가 꽤 좋았는데요. 맛은 그냥 그런 초코 아이스크림 맛이었는데 오 미안하다 팬도라 먹이 사슬이 그런 거지. 그리고 이런 뽑기도 있었는데 뭐 뽑진 않았습니다. 본격적으로 놀이기구 이틀을 시도하기 위해서 2층을 좀 돌아다녔는데요. 무슨 골풀장이 있길래 가봤는데 마침 몸도 근질근질하고 잼민이 때 이바돈 감자탕 골풀장 VIP로서 이 기회가 아니면 언제 들어가겠나 싶어서 놀아봤는데요. 와 찾았다. 기아 5선발 죄송합니다. 그리고는 웬 연 날리기라는 놀이기구가 있길래 타봤는데 대체 연이 어디 있다는 거지 했는데 제가 연이 되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누워서 원심 분리기에 들어가니까 아이언맨이라기보다는 종이비행기 1인칭 시점이 된 것 같아서 제가 그동안 날렸던 종이비행기들 심정이 이랬겠구나 싶어가지고 앞으로는 종이비행기 안 날리려고요. 그리고 길을 가는데 5,000원짜리 다트 던지기가 있길래 유치하게 누가 이런 거 하냐 싶어서 바로 해봤는데요. 아 주작이다 주작. 절대 제가 못한 게 아닙니다. 상금으로 이걸 받았는데 아니 미니소에서 사와서 준다고? 나도 다이소 가서 다트 장사나 해볼까. 돈 날린 것도 하나는데 100가지 출출해져서 방황하던 중에 한국 레스토랑이 있더라고요. 와 드디어 이영만리에서 한국 음식을 찾았구나 했는데 메뉴를 보니까 제가 한국인이 아니던지 제가 모르는 다른 평행세계의 한국이 있던지 둘 중 하나 같았는데요. 그래서 그나마 한국 전통 음식인 스파게티를 시켜봤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스파게티에서 유니짜장 냄새가 나더라고요. 식용유에 양파랑 고기볶은 냄새 딱 그 냄새였는데 그래서 그냥 짜장면이라고 생각하고 먹어봤습니다. 맛은 면이 탱글하다 못해 입에서 따로 노는 수준의 식감이었고 미트 소스는 신기하게 진짜 유니짜장 맛에 가까웠습니다. 솔직히 맛이 없었지만 목마르다고 하니까 차를 내주셔가지고 못 말하겠습니다. 그렇게 점심을 먹고 대망의 야외 놀이공원 즉 롯데월드로 치면 매직 아일랜드에 나가봤는데요. 이미 실내가 너무 비슷했기 때문에 외부는 대체 얼마나 비슷할까 벌써부터 두근거렸는데요. 한국 롯데월드에서는 음식을 팔고 있는 그 길 로먼유 파크는 전부 문을 닫았더라고요. 심지어 에스컬레이터조차 운행이 중지돼가지고 걸어 내려가야 됩니다. 그렇게 찾은 로먼유 파크의 레전드 아일랜드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솔직히 저는 롯데월드랑 구분하라고 하면 못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레전드 아일랜드는 더욱 충격적이었는데 롯데월드라면 온갖 놀이기구를 타려는 사람들로 북적여야 되는데 이 야외 공간에 저밖에 없었습니다. 하긴 그나마 시원한 실내 공간에도 사람이 적었는데 굳이 고생해가면서 야외까지 나올 이유가 없긴 하죠. 밖에는 이렇게 한국과 거의 비슷한 구조로 자이로 드롭이 있었고 온갖 무서운 놀이기구들이 있었는데요. 아까 제가 타는 사람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운행 시간을 정해놓고 운영하더라고요. 솔직히 이게 맞긴 합니다. 그래서 줄이 하나도 없어도 탈 수 있는 놀이기구가 거의 없었는데 딱 하나 바로 태워준다는 놀이기구가 있길래 타봤는데요. 저대로 돌아간다면 저를 뜯어 말리고 싶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서 그냥 타봤는데 제가 원래 욕을 절대 안 하는 사람인데 욕 나오게 무섭더라고요. 아까 연날리기가 원심불리기였다면 이건 탈곡기. 근데 아주 매운 탈곡기였습니다. 그렇게 놀란 마음 부여잡고 다시 실내로 도망왔는데요. 놀이공원에 왔는데 롤러코스터를 안 타본 것 같아서 롯데월드의 최고 인기 놀이기구 프렌치 레볼루션에 필적하는 로먼유 파크의 유로 익스프레스를 타봤습니다. 하지만 미친 난이도로 인해서 영상은 못 찍었는데요. 세 줄 요약하자면 타지 마세요입니다. 아니 쉬지도 않고 내리꽂고 돌려버리는데 진짜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중국이라 가지도 못. 더 이상 무서운 놀이기구는 안 타야겠다고 다짐하면서 그나마 난이도가 낮아 보이는 디스코라는 놀이기구를 타봤는데요. 아까 앞에 두 놈이 너무 무서워서 그런지 이건 간에 기별도 안 가더라고요. 그렇게 놀이기구는 얼추 정리하고 이제는 여기에 굉장히 이상한 체험관들이 있대서 가봤는데요. 먼저 트리가트관이 있었는데 버튼을 눌러보라더라고요. 눌렀는데
제 영상이 멈춘 게 아니고 저 화면이 멈춘 겁니다. 왕쾌를 응원하고 놀이공원 한쪽 구석에 이런 누가 봐도 중국 국뽕 향기가 솔솔 나는 입구가 있더라고요. 솔직히 끌리지는 않지만 대체 뭐가 있을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들어가 봤는데 네,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무슨 중국 우주관이 있길래 가봤는데 입장료가 30위안이라서 한국인이 중국 우주 역사를 아는데 5,000원을 내는 건 너무 손해라는 생각에 런쳤습니다. 그렇게 나왔는데 아까 입구에서 봤던 놀이공원의 꽃 퍼레이드가 열리고 있더라고요. 처음에 공사하는 줄 알고 돌아가려는데 공사 컨셉 퍼레이드였습니다. 굉장한 묘기들을 보여주신 후에 브라질 냄새 솔솔 나는 삼바 페스티벌이 열리다가 클라이막스에는 마스코트들 총출동해서 언더 더 씨를 열창해주는데 이 퍼레이드 또한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었는데요. 사람이 워낙 적다 보니까 이렇게 아기들하고 직접 놀아주기도 하고 시청자 참여형 퍼레이드더라고요. 이런 점은 애들한테 추억도 되고 좋을 것 같았어요. 근데 저한텐 절대 사탕 안 주더라고. 두고 보자. 그렇게 퍼레이드가 끝나고 마지막 끼니로 놀이공원에서 무려 단돈 10,000원짜리 스테이크 세트를 판다길래 가봤는데요. 구성은 10,000원 치고 굉장히 해자였습니다. 아까 그 스파게티가 또 나오는 것 빼고는 맛은 후추향이 상당히 강했는데 호 쪽에 가까웠고 신기하게 중국 소고기는 뭔가 육질이 젤리 씹는 식감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촬영을 끝내려고 하다가 찐막으로 유령의 집이 있다길래 가봤는데요. 근데 막상 혼자 들어가려니까 겁나 무서운 게 아니고 진짜 급하게 숙소에 가야 될 일이 생겨서 그냥 나왔습니다. 뭐 진짜예요. 네, 진짜입니다. 마지막으로 영혼 없지만 나름의 최선을 다하는 환대를 받으면서 퇴장했는데요. 총평을 하자면 솔직히 이게 우연히 겹쳤다기엔 실내의 구조, 야외 성의 모습,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자이로드로, 그리고 그걸 둘러싼 호수, 삼바 페스티벌, 바이킹과 회전 목마의 위치, 비록 판다로 바뀌긴 했으나 마스코트의 복장, 아이스링크가 없고 놀이기구에 약간의 변주만 있었다 뿐이지 비슷한 게 너무 많고 심지어는 동네 자체도 잠실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경영진한테는 최악이겠지만 롯데월드에서 하루 동안 탈 걸 여기선 30분 만에 다 타버려서 놀이공원에서 더 이상 할 게 없어져 버리는 이상한 상황을 맞이할 수가 있었습니다. 놀이공원으로서 총평을 하자면 가까운 상하이에 아시아 최대 규모의 디즈니랜드가 있고 한국에도 롯데월드 에버랜드 같은 놀이공원이 있는 와중에 굳이 유튜버가 아니라면 닝보까지와 40,000원까지 내고 놀 필요는 없어 보였고, 또 다른 유튜버분의 리뷰에서 말한 것처럼 제가 간 날은 비가 안 와서 그런지 악취라던가 그런 부분은 없었는데요. 약간 불편했던 점은 덥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레전드, 이거 찍으려고 닝보까지 온 저인 것 같습니다.